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니모입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은 사랑입니다. 제가 방송을 하는데 이렇게 앞치마를 입고 있다는 거는요, 일찍 가게에서 손님이 다 나가가지고 가게 문 닫을 시간이 아직 안 됐다는 겁니다. 하여튼 아침 7시가 마감이라고 돼 있는 가게에 왔는데 이제 주방이 마감해서 음식이 안 돼서 이제 안 됩니다라고 돌려보내는 거 하고 왔는데 문이 닫혀 있는 건 좀 다르기 때문에 그 사이 시간에 제가 방송을 찍습니다. 오늘은 2025년 6월 27일 금요일 아침이고요. 제가 오늘은 방송 내용도 뭘 할지 정하지도 못했어요. 당연히 대본도 못 적었고 해서, 왜냐면 제가 목요일 뉴스를 아직 반도 소화를 못했어요. 가게에서 이것저것 좀 할 게 좀 많아가지고요. 하여튼 근데 이제 몇 가지 보도된 자료를 보면 일단 내란 특검은 팽팽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구속 만료 3시간 전에 재구속이 됐고요. 윤석열의 체포영장 청구는 기각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해석들이 한결같습니다. 법조인들은. 이 체포영장을 기각한 이유가 이겁니다. 체포영장을 청구한 사실을 언론에 흘립니다. 보도되자마자 윤석열 쪽에서 입장이 나옵니다. 야, 나 부르면 갈 건데 체포영장 왜 청구하냐? 부르면 갈게. 불러! 해서 28일에 불렀습니다. 그래서 28일에 간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원에서 야, 부르면 온다는데 불러도 안 온다는 걸로 체포영장 청구한 거 이건 안 돼. 기각. 이렇게 된 거거든요. 여기에 대한 해석은 이 논리를 그대로 체포영장이 아니라 구속영장을 만들어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8일에 안 오든지 28일 뒤에 또 불렀는데 안 오면 체포영장이 아니라 구속영장을 바로 치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다들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윤석열이 부르면 부르는 대로 다 가든 아니면 안 나가고 계기든 늦어도 다음 달 안으로는 재구속되지 않을까라고 다들 예상을 하더라고요. 지금 특검이 3개 팀이 돌아가기 때문에 한 개 팀이 돌아가던 박근혜 탄핵 때 특검하고는 내용이 조금 달라요. 이 사람들이 이번에 공을 세워서 본인의 이름값을 높일 겁니다. 정치를 하고 싶든 대형 로펌에서 도장값을 높이고 싶든 어떻든 간에 무슨 이유이든 간에 경쟁을 할 거라고요. 이 말은 수사를 열심히 할 겁니다. 열심히 할 거기 때문에 앞으로 기대가 됩니다. 어제 그제 이틀 동안 이제 많이 나왔던 게 뭐냐면 이화영 전 경기 평화부지사의 이제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서 이제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는 대법원에서 이제 형이 확정돼 가지고 지금 형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재판이 1심, 2심, 3심에서 도대체 어떤 힘이 작용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말도 안 되는 재판이 일어났고 정말 말도 안 되는 판결이 확정된 거거든요. 이거 재심 청구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검사는 진술과 왜곡과 날조만 법원에 제시했고요.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은요, 증거만 제시했습니다. 근데 법원에서 받아들인 건요, 증거는 전부 무시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증거까지 무시했냐면
국정원 블랙요원의 크로스 체크된 보고서도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법원의 논리는 이겁니다. 쌍방울이라는 기업은 알려졌다시피 기업의 지배 구조의 최상층에 있는 사람들이 조폭이에요. 조폭 출신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주가 조작을 해서 유죄 판결을 받은 그 전과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법원의 논리는 이겁니다. 쌍방울 같은 건실한 기업가가 주가 조작을 위해서 대북 송금을 했을 리가 없다. 그래서 그 건실한 기업가인 김성태 회장의 진술은 모두 사실이다.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는 나는 모르겠다. 그거 증거 채택 안 할란다. 그래서 유죄. 이렇게 판결이 났는데 웃긴 건 2심, 3심도 똑같이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걸 뒤집을 수 있는 증거는 예전역에 한참 전에 1심 전부터 해서 계속 있었어요. 심지어 국회 청문회에서도 나왔습니다. 김성태가 이 재판이 어떤 거냐면요. 쌍방울 회장 김성태가 북한의 공작원 리호남에게 80만 불을 800만 불이었나? 800만 불이었나? 80만 불이었나? 기억이 안 나네. 여튼 그 정도의 뇌물을 줍니다. 이유는 뭐냐면요.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을 쌍방울이 지원한다는 이슈를 언론에 띄워가지고 쌍방울의 주가를 조작해서 이익을 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공모해서 생기는 이익의 일정 부분을 리호남에게 더 준다라고 약속을 하면서 줬던 뇌물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증거는 너무 많이 나왔어요. 심지어 이 증거가 국정원의 자료에 있다고요. 대한민국 최고 정보기관인 국정원이 그거 맞다고 했다고요. 근데 그리고 국회 청문회에서 어떤 증언이 나왔냐면요. 그 남북 그 교류 무슨 모임이 필리핀에 있다 그래가지고 혹시 거기 리오남이 오는가 해서 리오남을 꼭 만나야 될 일이 있어가지고 본인이 거기 가서 리오남 왔냐고 물어보고 여기저기 찾았는데 안 왔다 그러고 찾아도 없다라는 증언이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요, 필리핀에서 리오남을 봤다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고요, 입국자 명단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에서 만들어낸 논리는 이겁니다. 공작원이니까 본인의 실명으로 들어오지 않았을 거다.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그리고요, 리오남은 러시아나 중국이 본인의 주 무대입니다. 필리핀은 북한과 수교 국가가 아니에요. 수교 국가가 아닌 나라에서 수십억의 돈을 어떻게 들고 출국을 합니까? 현금으로 줬다는데 그걸 들고 어떻게 출국을 해요? 여러분, 2만 달러 이상은요, 들고 비행기 타지도 못해요. 그러면 800만 달러인지 80만 달러인지 받으려면 중국으로 오라고 하면 돼요. 그걸 왜 필리핀에서 복잡하게 받아요? 그걸 무슨 수로 들고 나가려고? ATM기에 그거 하루 종일 서가지고 입금하나?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내용을 법원에서 다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국정원 자료도, 그리고 리오남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증언도, 그리고 그때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정치적 입지가 방북을 꼭 해가지고 대선 후보급으로 띄워야만 할 정치적 입지도 아니었다는 정황도 다 안 받아들여지고, 김성태는 실제로 주가 조작에 전과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도 안 받아들이고요.
아무것도 안 받아들입니다. 변호사가 하는 말은 단 한마디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변호사가 실질적으로 제시하는 증거도 안 받아들입니다. 검찰이 채택해서 야, 너 이거 감형해 줄 거니까 법정에 가서 이렇게 진술해라는 너무 많은 정황이 있는 증언들만 증거로 채택해서 나온 판결입니다. 근데 이 핵심 관계자가 조만간 입국을 해서 그때의 모든 상황을 밝힐 거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화영 재판은요, 재심해야 됩니다. 이거 재심 청구해서 재심해야 되고요. 그때 그 검사들 저는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이거 저는 내란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에 집어넣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도대체 이 새끼들이 누구한테 무슨 사주를 받아가지고 재판을 이따구로 끌고 나갔는지, 그리고 1심, 2심, 3심의 판사들, 그 새끼들도 난 다 전부 다 수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정권 동안 우리가 왜 이렇게 많은 공부를 해야 되는가, 참. 아니, 우리 같은 사람이 형사소송법을 공부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형사소송법에 이게 맞는 일인지 틀린 일인지 따져볼 일이 도대체 뭐가 있어요? 우리 지금 요즘 그러고 있어요. 헌법 공부하고 있고요. 형사소송법 공부하고 있고요. 형법 공부하고 있고요. 심지어 개헌법까지 공부하고 있습니다. 뭐하는, 이 뭡니까 이게? 그리고요, 군법도 공부하고 있어요. 뭐 여인형 뭐 이런 사람들 재판하는 내용 들여다본다고 군법 공부하고 있어요. 미친 거 아니에요 이거? 너무 소모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이화영 전 부지사 특사에 오르내리고 하는데, 특사는 그냥 조국 대표님만 좀, 송영길 대표님까지 좀 사면 좀 해주시고, 이화영 부지사는 재심 청구해가지고 그 조사했던 검사들, 그리고 그거 허위 진술했던 증인들, 그리고 그거 판결 내린 판사들, 도대체 누구랑 짝짝꿍을 했길래 이런 말도 안 되는 재판을 1심, 2심, 최종 대법원의 최종심까지 그런 결과를 내게 했는지, 저는 이거 철저하게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희대의 파기환송만큼 이것도 심각한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검찰개혁 하는데 저는 법원도 개혁의 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대법관 30명으로 늘린다고 지랄들 하는데 여기서 법원 개혁하는데 저항 생기면 진짜 대법관 한 100명 해야 돼요. 여튼 그 국민의힘 하고 윤석열하고 만들어낸 경기도에서 이재명이 북한에 방문하게 해달라고 북한에 청탁하려고 뇌물을 주는데 그 돈을 내가 못 내니까 쌍방울 네가 이거 좀 대신 뇌물로 내라라고 프레임을 씌운 이 말도 안 되는 재판은 아마 짧은 시간 안에 정상화가 될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정말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 재판에서 꼭 필요한데 부를 수 없는 증인이 2명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요, 북한의 리호남하고 북한의 김정은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뇌물을 준 사람이 있으면 뇌물을 받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 사람 나한테 뇌물 준 거 맞다, 그래서 나 저 사람한테 뇌물 받아가지고 우리나라 올 수 있게 해주려고 그랬다라는 진술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 북한의 공작원 리호남하고 북한의 그거 뭐야, 요즘은 뭐라 그러지?
쟤네들은 그 국가 수반 그거 호칭이 항상 달라져가지고 김일성은 주석이었고 김정일이 뭐였지? 그거 국방 뭐였나? 김정은은 뭐지? 하여튼 김정은하고 두 명이 맞아요, 저 뇌물 받았어요 라고 진술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증인 신청을 하라고 증인 신청을. 여튼 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이 진짜 역사에 이런 일이 단 한 번도 없었을 만큼 말도 안 되는 재판이라는 거를 선두에서 보도했던 몇몇 언론들이 지금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길게 끌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사면도 필요 없고요. 저도 이화영 전 부지사의 사면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한 건 아닌데 사면하면 또 지랄지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화영 전 부지사가 유죄가 나왔다라는 거는 이재명이 유죄라는 거거든요. 맞잖아요. 이화영이 중간 다리에서 쌍방울에 결탁해서 쌍방울이 이재명이 낼 뇌물을 대신 줬다라고 얘네들이 사건을 꾸몄는데 이화영이 유죄면 이재명도 유죄죠. 이 프레임을 지금 짜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재판이 대선 당선과 동시에 멈춰버린 거예요. 이게 왜 재판이 진행이 안 됐냐면 이화영의 최종심이 확정되면 이재명의 1심도 유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2심, 3심 해가지고 보내버리겠다는 거잖아요. 이런 악독한 새끼들이 진짜. 검찰은 해체가 답입니다. 이거는 고쳐 쓰지도 못해요. 이렇게까지 뿌리 끝까지 썩어 있는 조직을 뭘 고쳐 씁니까? 그 뿌리를 뽑아야지. 그 역할은 이분정 검사님이 잘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또 하나 어제 눈에 띄는 뉴스는요. 그 이준석의 그 대전 유성 호텔에서의 성상납을 받았다라는 의혹이 있어요. 이거 수사가 다시 시작된 것 같습니다. 이거의 최초 제보자가 지금 수감돼 있거든요. 거기에 방문 조사를 하러 갔다는 기사가 어제 났었는데 사장 남천동이 이걸 알고 있었나? 사장 남천동이 예전에 이제 이준석을 막 웃으면서 깔 때 이제 계속 반복해서 했던 말이 이거예요. 그 의원 제명안 표결보다 체포동의안 표결이 더 빠를 거다 라고 말을 했는데 그 정도까지 속도를 내겠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제 그 뉴스를 보고 어라? 사장 남천동이 저 정보를 알았던 걸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체포동의안 하니까 또 대통령님 생각이 나네요. 저는 한심하게도 20대 총선 때 조웅천 의원이 제가 선파를 걸었는데 인스타그램 마팔 해준 걸 보고 너무 기분이 좋았었습니다. 이런 미친 씨. 여튼 내부의 적 수박은 다 도려냈으니 모르죠. 아직 있을지도. 한 명 또 오르는데 이야기 안 할랍니다. 여튼 잘할 겁니다. 다. 이걸 다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떠오른 게 하나 있어가지고요. 고민정 의원님 가끔 언론에 뭐 자주 부르지는 않기 때문에 자주 말씀하시지는 않지만 가끔 언론에 나가서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 지금 이낙연하고 같이 나간 자들이 하는 말하고
비슷한 말씀을 자꾸 하세요. 그리고 당내에 그걸로 어마어마한 비판이 있다는 걸 아마 본인 스스로도 아실 거예요. 이거를 저는 입장을 분명히 하시든 탈당을 하시든 그 선택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고민정 의원님이 민주당에 입당해서 대변인으로 활동하고 이제 총선에 출마하고 국회의원 의정 활동을 할 때는 굉장히 주목받았습니다. 고민정 의원님 그 남편분이 장애가 있으시거든요. 근데 그 장애 유무와 상관없이 남편을 존경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본인이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이어서 결혼한다 그랬어요. 아마 남편분이 시인이었던 것 같은데 수입이 거의 없으세요. 근데 뭐 본인 수입이 있으니까 상관없다고 결혼하셔가지고 결혼 당시에도 굉장히 주목을 받으셨고, 그 문재인 캠프로 영입될 때도 저는 한 남자에게, 그러니까 한 남자를 존경해서 한 남자에게 본인의 인생을 맡겼는데 이번에 두 번째 남자에게 또 자신의 인생을 맡기려고 한다고 출사표를 내면서 굉장히 주목받으셨어요. 문재인 정권에서. 스타 플레이어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당원분들의 지지를 받았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도 여전히 높이 사는 부분은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청문회에서 질의하는 거 보면 굉장히 날카로워요. 굉장히 날카롭고 다른 의원들하고 차별화되는 점은 뭐냐면요. 보통 의원들은 다른 사람이 질의를 할 때 그거 잘 안 들어요. 내 순서 다 와가면 내가 질문할 거 챙겨서 정리한다고 바빠요. 고민정 의원은요, 본인 답변할 때 말고 다른 시간에 질의하는 사람하고 답변하는 사람을 굉장히 열심히 아주 자세히 관찰을 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질의 순서가 오면요, 앞에 질의 답변 중에서 후벼팔 부분을 핀셋처럼 찾아내가지고 굉장히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그래서 의정활동을 하면 청문회나 국정조사할 때 보면 너무 잘하세요. 잘하는 건 우리 잘한다고 인정을 합시다. 고민정 의원님 청문회 활동, 국정조사 활동 굉장히 잘하세요. 그리고 다른 의원들은 그 청문회 상황에서 놓치고 있었던 점을 파고들어서 상대방을 후벼 파는 그 질의도 저는 굉장히 높이 삽니다. 근데 본인이 왜 비판을 받는지, 왜 그렇게까지 당원들에게 미움을 사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고민을 많이 해보시고 당원들의 반발 자체를 못 받아들이겠으면 탈당을 하시는 게 맞고요. 아니면 왜 그렇게 많은 당원들이 본인을 싫어하는지를 알겠으면 고치시면 됩니다. 가끔 언론에 인터뷰하는 거 보면 이낙연만큼은 아니라도 이낙연 따라 나간 의원들이 하는 인터뷰 내용처럼 들려요. 진짜 딱 그렇게 들립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고 뭐가 잘못된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웬만하면이 아니지. 고민정 의원님이 외부에서 어떤 언론과 어떤 내용의 인터뷰를 어떻게 해서 비판을 받고 있는지를 단 한 번도 전한 적이 없어요. 그냥 이제 좀 안 그러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만 드렸거든요. 언급하고 싶지 않아요, 일단은. 그리고 한 사람의 의원, 그러니까 뭐 170명이 넘는 의원 중에 한 명인데 뭐 냅두든가 말든가가 아니고요. 저는 그 정도의 분열도 저는 싫습니다. 그놈의 분열 지긋지긋합니다. 지금 대통령님도 낙선하셨던 대선에서 이낙연하고 분열해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지겹습니다, 진짜. 그때 이명박이 당선된 대선도요. 당이 4분 오열돼가지고 대권주자가 없어가지고 고르고 골라서 정동영 지금 이제 이번 통일부 장관 지명자님이 후보로 나와가지고 선거 말아먹은 거잖아요. 그때 정치적 입지가 정동영 지금 이제 장관 후보자님이 지금만큼의 입지도 안 됐을 때 대선 후보가 된 거였어요. 그리고 지금은 굉장히 스탠스도 달라지고 눈빛이나 말투도 많이 달라지셨는데 그때 당시는 정동영 의원님에게는 제가 너무 죄송한 말씀이긴 한데 그 권력 욕심에 눈 돌아간 표정이었어요. 눈빛도 그랬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의원직에서 의정활동하는 걸 보면요. 너무 심하게 오버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그 시기 동안 제가 정동영이라는 정치인에 대해서 조금 실망을 했었거든요. 근데 22대 국회에서 이제 과방위 활동을 하시는 걸 보고 아, 저분이 이제 성숙한 정치인이 되셨구나. 이제 본인도 이제 엄청나게 많은 일을 겪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 많은 일을 겪고 나더니 이제 조용히 뒤에서 후배들을 이끌어주는 선배 정치인으로 완성이 되셨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통일부 장관 지명자가 되신 것도 저는 충분히 납득이 됩니다. 그분 그거 엄청 잘하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고 보면 참 이게 시각이 달라지는 정치인들이 많아요. 제가 가장 대표적으로 몇 번 말씀드렸던 게 이제 추미애 의원님이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의 주범이기 때문에 추미애 의원님을 제가 꽤 오랜 기간 미워했습니다. 지금은 너무 잘하고 계세요. 저는 추미애 의원님이 상임위가 국방위라길래 국방위? 좀 이상한데 했거든요. 잘하시더라고요. 22대 국회 처음 시작했을 때 처음 열린 상임위에 국방위 민주당 소속 국방위 상임위 의원들 보면 진짜 상대가 거의 지릴 수준입니다. 일단 조국 대표님이 거기 계셨고요. 박범계 의원님도 거기 계셨고요. 이재명 대통령님도 거기 계셨고요. 추미애 의원님도 거기 계셨고요. 라인업이 거의 뭐 우주방위군 수준? 그러니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 전투력도 끝판대장이지만 정치 경력도 끝판대장에 상대방을 공격하는 공격력도 끝판대장인 사람들만 고르고 골라서 국방위에 다 넣어놨어요. 그때부터 계엄령을 생각하고 있었던 건가? 그거 아니면 설명이 되기 조금 힘들긴 해요. 그러니까 국방위 보면 저 너무 쓸데없이 화려한 라인업이 아닌가? 국방위 위원을 저 정도로 꾸린다고? 그거는 거의 뭐 운영위원회나 법사위도 좀 과하다. 운영위원회 수준이나 국정조사 특위 수준의 라인업이거든요. 그 정도의 라인업을 국방위를 꾸렸었어요. 무슨 이야기 하다 여기까지 왔지? 아, 추미애 의원님. 여튼 뭐 추미애 의원님도 뭐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뭐 그렇게 이제 저라고 뭐 한 놈 미워하기 시작하면 끝까지 미워하지도 않고요. 한 정치인 좋아하기 시작하면 끝까지 좋아하지도 않아요. 저도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성남시장 시절 기초지자체 단체장이 촛불 집회 자리에 나와서 본인의 소신대로 강하게 발언하는 거 보고 저런 정치인이 우리 당에 있었어? 했는데 경기도지사를 맡으실 때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구나. 당대표를 하시는 걸 봤을 때 쩐다. 지금 오늘이 27일이니까 취임하고 24일째네요. 어제까지 23일 하셨네요. 효능감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하루하루가 달라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망할 뻔했던 나라 급하게 되살려야 되니까 당분간 이렇게 하루하루 달라질 건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런 일이 5년간 계속될 겁니다. 여러분 그 주식이나 펀드 꼭 드세요. 그래프가 아름다워요. 저는 주식장이 열리는 시간에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주식을 하기야 지금은 주식 사면 장기 투자를 해야 되니까 상관은 없긴 하다만 주식에 신경 쓰기 싫어가지고 한국 기업만을 포트폴리오로 하는 펀드 2군데를 제가 분산 투자를 해놨어요. 둘 다 그래프가 그냥 아주 그냥 아름다워요. 그래서 여러분도 포트폴리오를 한국 기업만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의 펀드에 들어놓으면 마음 편해요. 무조건 올라갈 겁니다. 여튼 어제 뉴스에 대해서는 제가 좀 전달을 못 해드린 것 같은데 제가 금토일 3일 동안 이번 한 주 평일의 뉴스를 열심히 소비를 해서 나누어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좋아요, 댓글, 구독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안녕.